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상 밥을 먹고 살죠. 그런데 우리가 늘 대하는 밥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밥이 있겠죠. 그리고 김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잡채도 있을 수 있죠. 또 신선한 샐러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멸치볶음, 이런 여러 가지 반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중에서 이 밥상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중요한 음식이 있고 덜 중요한 음식이 있고 그래요. 중요한 음식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꼭 있어야 되는 음식은 뭘까요? 당연히 밥은 꼭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김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는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면 밥과 김치 말고 여기 있는 잡채, 샐러드, 멸치볶음 이런 건 안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밥과 김치에 비해서는 덜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잡채라든지 샐러드, 멸치볶음 이런 게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없어도 밥상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밥상에서 중요한 음식과 덜 중요한 음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있고 덜 중요한 사건이 있고 그래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활동지를 같이 볼까요? 활동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마법의 설탕 2조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단 말이죠. 이 여러 가지 사건을 보기처럼 생각나는 대로 써보는데요. 이런 사건이 나오죠. 랭켄이 엄마와 아빠의 찻잔 속에 몰래 마법의 설탕을 넣었다. 자, 이것 말고도 이 이야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단 써봅시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선생님이 써볼까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써볼게요. 랭켄이 요정을 찾아가서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하고 고민을 상담했죠. 그러자 요정이 랭켄에게 마법의 설탕을 2개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엄마와 아빠의 찻잔 속에 몰래 넣으라고 말해줬죠. 그리고 그 마법의 설탕이 들어간 차를 마신 엄마와 아빠가 랭켄의 말을 듣지 않자 키가 절반씩 계속 줄어드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막새 고양이한테 잡아먹힐 뻔도 해요. 아빠와 엄마가 이미 작아졌거든요. 그리고 랭켄이 2번째 상담을 하러 요정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죠.
그러자 요정이 마법의 설탕을 건네주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니까 대신에 그 설탕을 랭켄 네가 직접 먹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대략 써봤어요.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쓴 거 말고도 사건은 훨씬 더 많아요. 뒤에 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생각나는 것만 써서 이 정도예요. 선생님이 한번 골라볼게요. 여기 밑에 보면요,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을 3개만 선택해서 네모 안에 V 표시를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선생님은 중요한 걸로 이걸 고르고 싶어요. 요정이 랭켄에게 마법의 설탕을 주었다. 또 엄마와 아빠의 키가 줄어들었다. 또 요정이 랭켄에게 마법의 설탕을 직접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3개를 고르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걸 고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자, 중요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까 우리가 밥상의 비유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요하다는 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꼭 있어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 사건이 있어야 이야기 전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있던지 없던지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중요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다른 내용으로 쓰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로 다른 내용으로 쓸 거예요. 자, 그렇게 한 6가지 정도의 사건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건 꼭 있어야 마법의 설탕 2조각이라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야.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 그것이 바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V 표시. 자, 그 다음에는 이 학습터에 가면요,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여기를 눌러봐요. 그럼 이런 설문지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법의 설탕 2조각에서 어떤 사건이 중요한가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몇 가지 사건을 한번 적어보았어요. 이 중에는 중요한 사건도 있겠고 덜 중요한 사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건을 고르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을 고르는데 여러 개 고를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그럼 이거 표시하면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표시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표시를 쭉 하다 보니까 덜 중요한 것이 없이 대부분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 다 표시하면 돼요. 어떤 친구는 몇 개만 표시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많이 표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다 표시를 한 다음에는 표시가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단추를 꾹 눌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지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확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공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표시만 하고요. 그 결과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공개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약간 요정의 말투가 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중요한 활동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이 한 가지 활동을 더 넣었어요. 이야기의 사건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장소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십자 말풀이로 풀어볼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가로 열쇠는 이렇게 있는 거,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빈 네모 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세로 열쇠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낱말 있죠? 이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빈칸에는 어떤 낱말이 들어갈까 하는 단서가 들어있어요. 이걸 읽고 빈칸을 채워보면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8번에 가로 열쇠가 있군요. 8번에 가로 열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8번 찾으면 돼요. 바로 여기죠. 커피나 차를 담는 작은 컵. 그 옆에 작은 힌트도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찻? 네. 찻잔이에요. 찻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찻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찻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번에도 또 하나. 이번에는 세로 열쇠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한번 풀어봅시다. 세로 열쇠. 6번의 세로 열쇠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 6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6번의 세로 열쇠. 여기 있네요. 랭켄의 엄마와 아빠는 키가 작아진 다음 이것을 들고 랭켄과 놀았죠. 무엇을 들고 놀았죠? 네, 카드 가지고 놀았어요. 카드. 그러니까 여기는 카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 가로 열쇠예요.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다시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 두 글자 있는데 아까 여기가 카드였잖아요. 그럼 여기 앞 글자는 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가로 열쇠에 6번을 보면 돼요. 6번. 뭐라고 돼 있나요? 보통 혼자서 탈 수 있게 만든 작은 배. 카로 시작하는 두 글자네요. 그러면 카 뭘까요? 처음에 랭켄이 요정을 찾아갈 때 호수를 가로지르기 위해서 바로 이 배를 타고 갔죠. 뭐죠? 앞 글자가 카? 네, 카누죠. 그러니까 카누 쓰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가로 열쇠하고 세로 열쇠를 보면요. 어렵지 않게 이 십자 말풀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것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평가하기, 느끼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표시를 하세요. 여기 매번 해보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생각나는 사건 쓰기가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중요한 사건 고르기가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십자말 풀이는 흥미로웠는지 지루했는지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